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4월 3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Q&A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어제 제가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이제 댓글에 대해서 제가 답글을 다 못 달아드려도 이해를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부탁을 드렸고,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댓글 안 달아서 줘도 괜찮다 이렇게 양해를 또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감사 말씀드리고, 한 분만 본인 댓글에는 꼭 답글을 달아달라고 얘기를 해주신 분이 계셔서 그 독일계 이제 여대생 그분께는 제가 꼭 답글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바로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희망님이 써주셨어요. H님, 예, 네오를 홀딩하면 가스 에어드랍 해주나요? 제가 네오 스톰, 스텔라, 리플 리더, 에이다, 이오스 매매용 소량만 업비트 거래소에 보관 중인데 어제 갑자기 일가스가 들어와 있어서 여쭤봅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예, 업비트 원래는 안 줬어요. 안 주다가 이제 고객들이 요청을 했죠. 다른 거래소, 예전에 이제 코인 네스트 같은 경우도 가스를 주는데 왜 니들은 안 주냐? 이렇게 계속 요청을 해서 업비트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네오 같은 경우는 네오를 네오 지갑에 보관을 해놓으면 일정 부분의 가스가 나오는데 그 가스를 직접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neo2gas.com 들어가시면 여기 예를 들어서 내가 네오를 100개를 갖고 있다. 계산하다. 이렇게 계산하기 누르면 실제 100개를 넣었을 때 1년에 받을 수 있는 네오 개수가 가스 개수가 12.9개를 받습니다. 그리고 네오 가격이 지금 12.25달러, 가스 가격이 3.34달러이다 보니까 이렇게 했을 때 수익률은 3.51%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가스 가격이 변동이 됩니다. 변동이 되고 지금 이 정도 가격이면 평상시 가스 가격보다는 좀 낮은 편이에요. 원래는 이제 예전에는 네오 가격보다 약간 낮은 수준에서 유지가 됐었는데 지금은 좀 많이 한 4분의 1 정도 가격이다 보니까 지금 이 수익률은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미니멈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가스 가격이 뭐 네오랑 비슷해진다거나 아니면 가스 가격이 예전에 이제 실제 2017년도 펌핑 나오기 전에 가스 가격이 네오보다 훨씬 더 비싸졌던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수익률은 앞으로 좀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이런 형태가 뭐냐면 뭐 스테이킹이라든가 뭐 테조스의 베이킹이라든가 뭐 이런 형태의 어떤 내가 코인을 어떤 거래소에 아니면 은행과 같은 이런 곳에 이제 보관을 해놓으면 그것에 대해서 어떤 보상을 해주는 이런 형태의 서비스는 앞으로 많아질 겁니다. 제가 이제 거래소가 은행 역할도 하고 또 증권사가 또 은행 역할도 하고 할 거다. 이렇게 이게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이루어질 거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미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코인원에서도 그 노드 서비스를 이용해서 뭐 테조스라든가 아니면 뭐 코스모스 같은 경우를 코인원에 보관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보상을 일정 부분 고객에게 다시 돌려주는 서비스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서 자신들이 약간의 수수료를 이제 받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은행 역할을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걸 잘 활용하면 투자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모든 경우에 내가 다 만족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뭐냐면 올라도 좋고 제자리에 있어도 좋고 빠져도 좋을 수 있는 그런 내 포지션을 짤 수 있는 겁니다. 올라도 좋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당연히 암호화폐 포지션이 일정 부분 내 자산에 있으면 되는 거죠. 빠져도 좋으려면 일정 부분의 현금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아니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여유자금이 들어올 여유자금이 있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리에 있어도 좋으려면 이렇게 지금 스테이킹이라든가 뭐 에어드랍이라든가 아니면 뭐 베이킹이라든가 이런 앞으로 이제 이더리움도 스테이킹을 통해서 보상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식의 어떤 코인들을 홀딩해서 보관을 하면 내가 코인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코인 가격이 오르지 않아도 제자리에 있어도 실질적으로 나는 항상 긍정적으로 좋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연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봤을 때 그 포지션 자체를 모든 경우에 내가 좋을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가져가려면 내가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짜야 되고 어떻게 지금 내 자산을 구성을 해야 될지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키시님이 이 영상 올리는 게 녹화분이냐 이렇게 물어보셨고요. 제가 이제 오후 12시쯤에 올리는 영상은 제가 출근하기 전에 오전에 미리 찍어 놓고 올리거나 아니면 오늘 오전에 올렸던 거는 그 전날 어제 이제 찍어서
오늘 오전에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잠시만요. 물 좀 마시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송기봉님이 어제 비트코인이 4,200달러를 돌파할 때 이렇게 자세하게 실시간으로 이제 비트코인 비트코인 차트를 이렇게 시황 중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댓글로 중계를 해주셨는데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보시면 좀만 읽어볼게요. 인베스팅 오후 1시 26분 기준으로 인베스팅의 실시간 스트리밍 비트코인 주가는 4,240불, 업비트는 4,185불 이렇게 써주셨고, 업비트 기준으로 봐야 될지 인베스팅 차트를 기준으로 봐야 될지, 인베스팅 기준 돌파 후 무서운 펌핑이 나오네요. 1시 33분 기준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와, 무섭다 써주셨고, 그 다음에 1시 54분 4,700불 돌파, 4,400불 벽 한방에 뚫소 그냥 가네요. 8,000불까지 다이렉트로 줄여나 시그널 이제 시작으로 보이는 듯, 연병하네. 리플 이제는 본전이네. 지기 써주셨고요. 그 다음에 초단기로 볼 때 마지막 슈팅 한 방 남아있네요. 그리고 5,200불 고점 찍으러 가자. 게임 아웃 조정권으로 들어간다. 그 다음에 이제 5,148불까지 진입했으므로 이란으로 긴급 간다. 최종 목표는 5,800불. 5,800불이 50주선이 내려오는 자리입니다. 5,800불. 그리고 지붕 뚫고 하이킥을 할 경우에는 8,000불. 이건 이제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1-2단으로 갈 경우에 이렇게 이제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800불에서 5,400불까지 한 4, 5일 정도 조정을 받고 다시 5,800불을 돌파해서 가준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1단으로 가고요. 1-2단으로 가고 그때는 이제 목표는 8,400불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전형적인 상한가 기법이네요. 10시간 조정 후 급등 랠리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N자형 급등 기대해본다 해주셨고, 어제 제가 차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자리 4,800불 자리가 하루 이틀 그때 빠질 때 하루 양봉이 나왔던 자리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죠. 올라갈 때도 양봉 만들어주고 하루 정도 짧은 음봉으로 쉬어주고 반대로 다시 또 긴 어떤 양봉이 나온다라고 하면 하루 정도, 그러니까 오늘 이제 하루 쉬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야간이든 아니면 내일 오전이든 저는 충분히 다시 한번 5,800불을 도전하는 그런 양봉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예. 글을 굉장히 재밌게 써주셔서 그때 제가 어제 장중에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감사드리고 다음에 이제 정시아님이 써주신 글을 보도록 할게요. 예, 읽어보겠습니다. 금 가격을 눌러놓고 중국, 인도, 러시아가 매집하는 이유는 금본위가 시행되었을 때 협상 테이블에서 유리한 입장을 차지하기 위해 각국이 서로 무기나에 매집하는 이유라고 판단이 됩니다. 트럼프는 불가능한 부채를 모두 달러 발행해서 갚고 연준 화폐 발행권을 정부로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IMF 관여하는 형태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일단 뭐 정시아님이 써주신 의견도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고요. 일단 제가 보는 시각은 약간 다릅니다. 제가 보는 시각은 아마 이제 제 영상을 쭉 보셨던 분들은 이제 아실 텐데, 금 가격을 이제 눌러놓고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중국과 러시아, 뭐 터키라든가 지금 반미 세력들, 그러니까 친중 세력들이 금을 매집을 하게끔 금융 세력이 저는 그냥 두고 있는 거다. 금 가격을 굳이 끌어올리지 않고 오히려 눌러놓고 있는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니들 금 사라는 거죠. 금 사서 니들 가져가 봐라. 어차피 금으로 이번엔 안 보낼 거다. 그럼 뭐냐? 암호화폐로 이제 보낼 거라는 얘기죠. 암호화폐로 보낼 거고, 지금 법정화폐, 달러, 기축통화 달러의 가치를 암호화폐 중에서 특히 저는 이제 리플이라든가 뭐 스텔라 루멘, 비트코인으로 보낼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 만약에 불가능한 부채를 모두 달러를 발행해서 갚는다. 이 부분은 물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시각도 있어요. 그리고 뭐 정부에서 이제 MMT론도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말씀하신 정시아님이 얘기한 시나리오도 저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지금 페드의 의장인 파월은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부의 빚은 정부의 빚이고 페드에는 당연히 이자를 지불하고 돈을 갚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만약에 갚지 못한다라고 하면 정부는 파산을 해야 된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돈을 그냥 찍어내서 정부의 부채를 갚는 거는 안 될 테고요. 만약 그 파월 의장의 말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그리고 그 연준의 화폐 발행권을 정부가 가져온다. 이 부분은 당연히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거는
큰 싸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그렇게 쉽게 금융세력이 이걸 미국 정부에게 이 패권을 줄 것인가, 이 기축통화의 패권을 줄 것인가라고 했을 때,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는데, 이거는 이제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제 얘기가 이제 맞을지, 아니면 또 정시아님 이야기대로 진행이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부분도 충분히 있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보도록 할게요. 고구님이 써주셨고요. 2017년 말 고점에 잡 알트를 많이 샀습니다. 제 강의를 들으면서 돈 생기면 이제 조금씩 비트를 매수했지만 아직도 자금의 70%가 잡 알트에 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시총 50위권부터 다양한 알트들을 갖고 계시고요. 1년 동안 이제 마음고생이 심하셨고, 1차 탈출 시점 비트 한국 정고점 2,700만원, 2차 탈출 시점 비트 5천만원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래서 충분히 가격이야, 이 정도 가격은 시간이 문제이지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원하는 가격대에 매도하고 나오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맞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맞다, 이건 없는 겁니다. 각자 자기의 만족하는, 나는 이 가격만 돼도 이 정도 수익률이면 만족한다라고 하면 그 가격에서 매도하고 나가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까지는 하락장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알트코인들은 비트코인 하락분, 비트코인의 어떤 달러 시장의 하락분, 거기에 더해서 BTC 마켓에서 하락분까지 더해져서 하락률이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데미지를 크게 입으셨던 것 같은데, 또 상승할 때는 반대예요. 상승할 때는 비트코인이 달러 마켓에서 올라가는 거 곱하기 또 BTC 마켓에서 상승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때는 또 알트코인 들고 있는 것도 괜찮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지금은 이제 하락장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비트코인 하락률이 적어서 아마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또 이제 상승장 되면 또 생각은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안전하게 항상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이 정도 코인들, 대형 알트코인들은 일정 부분 포트폴리오에 저는 보관해 두고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으로요, 잠시만요. 다음으로 KT님이 써주셨고요.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비트코인이 크게 상승하면서 네이버 검색어 1위에 비트코인이 올라왔네요. 그리고 아래에 우리 기술 투자가 4위에, 업비트가 7위에 올라왔습니다. 긴 하락장의 암호화폐 시장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지금 가격이 오른지도 모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이버 검색 순위에 금방 반영이 되는 것 보면 그런 건 또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만큼 물린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가 싶기도 합니다. 이렇게 써주셨는데요. 일단 제가 어제 그래서 구글 트렌드 가서 비트코인 검색을 해봤더니, 일단 구글 트렌드에서 그 검색어 지수는 그렇게 높진 않았습니다. 어제 그렇게 높진 않았고, 아마 제가 봤을 때 네이버 검색어 1위가 된 거는 그 네이버에 이제 올라온 기사 타이틀 자체가 좀 자극적으로 비트코인 폭등, 거기에 뭐였죠, 어제 만우절 어떤 오보에 의해서 비트코인이 폭등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썼기 때문에 아마 또 그 대중들이 관심을 가지고 많이 봤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보실 건 뭐냐면, 댓글은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 댓글이 많았다는 거. 그렇다라고 하면 아직까지 이 시장에 대해서 대중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이 시장에 지금 이런 기사가 나왔다라고 해서 뛰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아직도 이거 투기하는 사람도 아직도 있나 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볼 확률이 전 높다라고 봅니다. 대중들은 아마도 적어도 만 달러, 그리고 저는 이제 전고점을 넘어가야 그나마 조금 관심을 보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히려 이제 5만 달러, 6만 달러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는 비트코인 이러다 진짜 10만 달러 이렇게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이 시장에 뛰어드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나올 거다. 2017년도 그때 암호화폐 시장 상황을 한번 여러분들 되돌려서 보신다라고 하면 그와 같은 현상이 앞으로도 저는 또 똑같이 반복이 돼서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김현주님이 써주셨어요. 가계부채가 1600조를 넘었고 전국의 빈집이 160만 채입니다. 굉장히 많죠.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과 지난 10년간 부동산 위주의 경제 성장 정책으로 실질 가계 소득은 늘지 않았고, 가계 부문의 무리한 부동산 대출로 가처분 소득이 오히려 이제 줄었고 여력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면 집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 집을 무리하게 이제 살려고 하면 당연히 대출을 많이 끼고요. 그 대출 이자를 또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4인 가족 기준으로 내가 내야 되는 집에 들어가는 비용이
170만 원에서 한 200만 원 이렇게 사이 되는 거예요. 이자랑 원금 갚는데 들어가는 돈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급여는 한정돼 있고, 급여가 이제 그만큼 올라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급여는 한정돼 있고 오히려 쓸 수 있는 돈은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공급될 아파트 예정지만 둔촌, 고덕 등 강남 인근 대량 입주와 입지가 2기 신도시보다 좋은 제3기 신도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3기 신도시에 땅을 갖고 있던 그 지주분들이 그 3기 신도시로 이제 보상을 받은 돈을 가지고 강남 쪽 땅을 보러 이제 들어올 거고, 그래서 강남 쪽은 오히려 아직까지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렇게 이제 제 부동산, 저는 이제 전문가가 아니지만 또 부동산 전문가 지인이 있어서 그 지인분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개인이든 기업이든 무리한 부채로 레버리지를 올려선 위험에 노출돼서 금융 세력이 원하는 중산층 몰락 시나리오대로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은 제 개인적으로는 확실한 경기 침체이기 때문에 2020에서 2023년 때부터 조심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강남은 아니고요. 행정수도 이전으로 본청까지 2022년까지 다 옮겨갈 것이고, 그간 가수요가 관료 수요와 정책 편중으로 비약적으로 올라갔고 이 거품이 꺼져가는 시기입니다. 빚지고 투자는 신중 또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은 모두 우리가 알던 기존의 전통적인 경제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부동산에 투자를 그럼 언제 하면 좋을까?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지난번에 이제 송기봉님하고 이제 같이 또 송기봉님 의견 주셔서 이 부분을 같이 얘기를 해봤었는데요. 지금 또 그 질문을 해주신 분이 계셔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채님이 질문을 해주셨고, 미국 금리 인하, 그러니까 서프라임 때 코스피랑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 부분을 이제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그 2008년도 서프라임 때 2008년도 금융위기가 왔고, 그때 그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양적 완화를 세 차례 걸쳐서 2008년도부터요 보시면 이제 2013년도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양적 완화를 세 차례 걸쳐서 했고요. 이 양적 완화를 거치면서 주식시장은 상승을 했습니다. 보시면 2008년도부터 2009년도 초부터요. 2008년도에 바닥을 찍고 2009년도 초부터 시작해서 2011년도 초까지 2년 동안 코스피는 떨어진 하락폭을 다 만회를 했습니다. 만회를 했고요. 그 이후에 보시면 보세요. 예.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2012년도부터요. 2012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을 시작해서 2018년도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투자를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될지, 물론 당연히 이제 금융위기 때는 부동산 가격이 금융위기 오기 직전까지 이렇게 끌어올려진 상태에서 쭉 빠졌습니다. 쭉 빠졌고, 보시면 수도권 그리고 이제 서울 중심으로 봤을 때 오히려 이제 그 핵심 지역일수록 하락률 자체는 조금 더 적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비교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그럼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만약에 이제 앞으로 하락이 와서 주식시장이 빠질 것이고요. 주식시장이 채널 바닥을 찍는다라고 했을 때, 그 주식시장 채널 바닥을 찍었을 때 암호화폐 시장이 충분히 상승을 해주면 죄송합니다. 그 상승한 암호화폐 시장에서 매도를 하시고, 그 매도한 그 수익을 취한 부분을 가지고 주식시장, 채널 바닥에 있는 주식시장으로 들어가고요. 주식시장이 아까 이제 보셨던 것처럼 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옵니다. 올라오고, 그럼 주식시장에서 또 그 주식을 매도해서 그 이후에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가는 전략이 전 좋다. 이제 이 부분을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었는데, 다시 한번 이제 박현채님이 물어보셔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다음으로요. 다음으로 지금 비바바비님이 이렇게 글을 써주셨어요. 이제 뭐냐면 리플 장기 투자자로서 어떤 이제 부정적으로 보신 글이 있는데, 이 블로거 글을 보고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이게 맞는지 이거를 이제 인상적으로 이제 보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CJ님이 굉장히 잘 글을 써주셨어요. 그래서 이 글을 꼭 읽어보시고, 제가 이제 이 글은 좀
중요한 내용이고 이제 리플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한번 시간을 내서 별도로 CJ님이 써주신 이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너는님이 써주셨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숏에 거는 사람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오히려 쭉 올리네요. 예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년 내내 하락 배팅에 재미 봤던 사람들 터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야옹님이 비트코인 숏 차트를 보면 지지선을 부수고 내려온 후에 물량이 많이 감소한 상태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숏 차트를 보면요. 잠깐만요. 이거 지금 잠깐만 제가 이게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숏 차트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로그인을 하라고 나와서 로그인을 잠시만요. 일단 열리지 않으면 열렸습니다. 일단 보시면 지금 비트코인 숏 차트입니다. 숏 차트고요. 로그를 제가 적용을 했어요. 로그를 적용을 했고 지금 이제 야옹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이 추세 라인을 깨고 내려왔습니다. 이 추세 라인을 추세 라인은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그릴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그리든 이 두 라인 다 깨고 내려와서 깨고 내려온 이후에 반등을 한번 줬죠. 반등했지만 이 추세 라인은 돌파시키지 못했습니다. 못하고 오히려 맞고 떨어졌습니다. 떨어지고 지금 이렇게 된 상태인데 일단 그러니까 숏 자체 이 숏 자체의 흐름이 바뀌었다. 물론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야, 이 숏 추세가 깨졌다고 해서 상승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없지만 이것 또한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시장의 신호다라고 보고 있고 큰 추세를 바꾸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상승장으로 가려면 비트코인 20주 이동평균선이 상승 방향으로 턴을 한 이후에 비트코인이 그 위에 안착을 하게 되면 그때는 본격적으로 상승장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근데 아직까지 이제 그 자리까지는 오지 않았지만 지금 그 모양을 만들고 있는 중이고요. 비트코인은. 그리고 이제 그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월 28일에 비트코인 그 BTC 마켓에서 BNB 알트코인들 중에 어떻게 보면 대형 알트코인인 BNB가 전고점을 돌파해서 넘어갔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숏 차트가 이렇게 추세를 깨고 내려왔다라고 하면 정황상 상승장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우리가 이제 중에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2019년도 4월 3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Q&A 시간을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나온 얘기들 중에 여러분 의견 그리고 궁금하신 거 또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은 정보 있으시면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여기까지 이제 하고 오늘 제가 9,000명이 돌파가 돼서 또 축하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거 다 제가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 Q&A에 써주신 댓글에 써주신 좋은 내용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면서 읽은 것 뿐인데 여러분들이 또 그만큼 많이 좋아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여러분들한테 감사 말씀 드리고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